네, 안녕하세요. 트레이더 백두산입니다. 오늘도 장이 뭐 쉽지 않았죠. 반등은 많이 나왔는데 어제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데드캣 바운스가 될지 진 반등이 될지는 이제 내일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개인 매도세가 엄청 컸었고, 그렇다고 거래량 자체가 엄청나게 쏟아진 그런 날은 아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외인들과 기관들이 이제 쌍끌이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래서 코스피, 코스닥 둘 다 좋았는데, 둘 다 좋았으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내일은 개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설 것 같지요? 예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지수는 아직은 이제 반등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고요. 아직은 조심조심 해야 되는 장이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제 공부한 그 수소 섹터에서도 오늘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줬는데요. 섹터 공부 계속해서 열심히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 가지 기존에 알려드렸었던 지표들을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안 나갔니 그 지표 OBB를 좀 개선해서 만든 거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일반 함수 영역에다가 이 비율 값과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 주고, 그 다음에 요 기술적 지표 OBB 안 나갔니 요거를 넣어줘서 적용을 했는데, 저도 이제 가끔씩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겠다 생각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, 마사히로 아이코라는 분이 갭상승 장대 음봉이 나오면 하락한다. 갭상승 장대 음봉이 나오면 어떨 때는 이거는 분봉으로 봤을 때는 이제 오히려 매수하는 경우가 더 있을 수도 있는데, 무조건 하락한 것처럼 나온다고 하니 이거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셨고,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참에 조금 조건을 다시 가다듬어 봐야겠다 마음을 먹고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비율에 대한 부분이라서 여기는 뭐 별로 바꿀 게 없고,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도 조건식을 넣어줬어요. 그래서 이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지표들은 건든 게 없고요. 기술적 지표는,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양봉이다 음봉이다 이 관점으로 본 게 아니고 종가랑 전일 종가 요 기준을 가지고 비교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요 날은 이 다음날 갭이 뜨고 음봉이 떨어졌는데 이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더 많이 내려갔잖아요. 그럼 이거는 갭이 뜨면서 매수한 물량보다도 사실 더 많이 팔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경우는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해서 안 나가는 지표가 이렇게 내려가게 만들어 놨고요. 그리고 요 날을 같은 경우는 갭이 뜨고 내려갔는데 이때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는 더 높잖아요. 그러면 이거는 매수한 양이 더 많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때는 안 나가는 지표가 올라가게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막 만든 그 중심에는 요 식의 조건식을 하나만 더 추가를 했어요. 기술적 지표가 아니고 여기 일반 함수에다가 정의를 했었죠. 그래서 요 PV 안 나갔니 요거가 양봉일 때, 그러니까 종가가 그 시가보다 클 때 요 if 조건을 넣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요 조건을 만족하고, 그 다음에 음봉일 때는 요 조건을 만족해라 이런 식으로 계산을 조금 다르게 넣었어요. 그래서 양봉이라면 일단 그 거리량 값을 더해주고, 양봉일 때 기준으로 보면 요 꼬리 부분을
좀 빼줘야 돼. 꼬리 부분은 빼준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. 그래서 하이와 이제 종가, 이게 하이와 종가 이 부분을 빼주고,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오픈과 로우 이 부분도 빼줘라. 이게 이제 양봉일 때. 근데 음봉일 때는 볼륨 값을 일단 더해주고, 로우와 종가 여기를 이제 값을 더해주고, 그 다음에 하이와 오픈 여기죠. 이만큼의 비율만큼을 빼줘라. 이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적용을 했고, 이거일 때도 마찬가지예요. 이거일 때도 이게 음봉일 경우 이렇게 적용해라. 그다음에 양봉일 경우는 이렇게 적용해라. 그래서 이 PV 안 나갔니,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지티브 볼륨, 이건 네거티브 볼륨,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거거든요. 그래서 이 PV와 NV가 언제 결정되냐면, 이거는 그 종가 기준으로 어딨냐, 예, 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아닌데, 이거군요. 업그레이드. 예. 이게 벌써 몇 번 제가 수정을 하면서 해가지고 조금 다른 옛날식은 다 지워버려야겠어요. 저도 헷갈리네요. 그래서 종가 기준으로 전일 종가보다 크면 그땐 PV 안 나간 일을 이용하고, 그거보다 작으면 MV 안 나간 일을 이용해서 표시해줘라.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. 요 식을 적용하시면 이제 갭든 음봉, 장대 음봉의 경우에도 이제 좀 매집된 것과 이제 나간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 했고요. 그리고 또 한 가지 업그레이드 한 건 뭐냐면, 백두 기준선, 이거는 이제 톡방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고 또 적용을 했다고 하셔서, 이제 저도 그게 좀 리즈너블 한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, 백두 기준선 이제 단기선 1, 2, 3, 4, 5 이렇게 장기선까지 이렇게 해서 5가지 조건이 있는데, 이 식이 다 똑같잖아요. 이 식은 다 똑같은데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, 이 period 값만 차이가 나는 것을 아실 수 있죠. 그래서 이거는 좀 2년, 1년, 6개월, 그 다음에 한 달, 1주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넣었는데, 이 식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20일 기준, 그러니까 한 달 기준으로 평균 값을 낸 거고, 그거를 한 달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쉬프트를 시켜서 시간 개념을 녹여 놓은 건데, 이것들이 이 장기선에서는 되게 잘 맞고 리즈너블한데, 단기선으로 가면 이게 조금 안 맞는 거 아니야?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.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5일을 기준으로 그 하이스트 값을 이제, 그러니까 5일 기준 거래량 하이스트 값을 가지고 그 중심 값을 구한 건데, 이거를 20으로 나눈다고 하면 이게 너무 그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,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절반 정도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, 이거 5일선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반으로 해서 2.5인데 그냥 2로 나눴습니다. 그래서 2로 평균 값을 내고, 그 다음에 쉬프팅 하는 것도 2만 쉬프팅을 해줬어요. 이걸 뭐 굳이 안 해도 된다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저는 이틀이라도 이제 쉬프팅을 해야겠다 생각한 거는, 약간 그 미수 물량도 있기 때문에, 미수 물량은 이제 3거래일 동안은 홀딩을 하게 되고, 그래서 한번 샀을 때 이제 3거래일 정도 동안은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보유를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, 최소 기간으로
그 이틀 정도는 쉬프팅을 넣어줬습니다. 그 다음에 수식 2번은 이제 20일, 한 달 기준인데, 그것도 20일로 나누는 게 아니고, 또 절반으로 해서 10으로 이동평균 값을 내주고, 쉬프팅 하는 것도 열흘 정도, 2주 정도만 이제 쉬프팅 하는 것으로 수식 1번과 2번을 수정했고요. 3, 4, 5는 그대로입니다. 그렇게 하고 났더니, 이제 요 단기 기준선들도 꽤 잘 그 트렌드를 쫓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. 이제 과거는 6개월선, 1년선 이제 그러니까 6개월선 이상만 조금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런데 보시면 이제 그 지지선과 이런 것들을 잘 쫓아가고 단기적인 지지선들도 잘 쫓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뭐 다른 것도 한번 봐볼까요? 상하 프론테크 뭐 이런 것도 어제 공부하면서 같이 봤었던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게 5일선인데 이게 잘 이렇게 쫓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지지 저항선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종목 몇 개 어제 공부했었던 것들 위주로 이 5일선 기준인데 여기서 계속 잘 지지받으면서 올라가다가 요게 깨지니까 약간 이제 조정을 받죠. 그래서 이걸 다시 올라타고 나서도 요거 깨지고 나면 또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제 이런 모습들 이제 이 거래량들이 활발한 상태라서 이게 등락폭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도 20일 기준선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뚫고 나서부터 다시 좀 우상향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백도 기준선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만든 지표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이제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거래량과 이동평균선을 함께 그 가지고 있는 지표이고 또 시간 개념도 약간 녹여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리도와 이런 것도 조금씩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은 이렇게 백두 기준선과 안 나간니 지표를 조금 업그레이드 해봤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있는 것도 뭐 상관없고요. 그렇게 쓰셔도 되는데 약간의 더 좋은 식으로 계속해서 저는 이제 이게 더 좋겠다 생각이 들면 그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뀐 내용들 제가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바뀌기 전과 바뀐 후를 비교해 보시면서 뭐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 한 게 더 좋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이걸로 이제 바꿔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요즘 계속 장이 불안한데 너무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이제 기준을 잘 세워서 매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